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민관협의체가 주도하는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입주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환경협의회가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입니다. 전문가와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부담할 용역비가 과다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해 업체들은 크게 5가지 이유를 들며 민관협의체가 추진하려는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 용역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2가지 용역에 대해 기업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용역비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연내 착수가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해갖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분들이 왜 우리랑 협의 안 하냐, 나 이거 돈 못 내겠다, 시간 질질 끌겠다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협의체는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지난해 말 환경부 등에 용역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뒤 조사 내용과 비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용역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자신들이 직접 용역 기관을 정해 연구 과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소하고 조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임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어떤 시민이 그 조사한 내용들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위반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분담금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불참해 2년이 걸리는 연구 용역은 착수 시점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400명대를 3주 연속 이어감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여행지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폴란드에서 입국한 시민 1명이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여천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해 특별한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가 병참기지로 구축했던 서남해에는 각종 전쟁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처참했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 농촌마을입니다. 양파밭 옆에 반원 형태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폭 21m, 길이 13m, 높이 3m. 1940년대 일제가 지은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호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 군사 비행장을 지었던 곳. 80년 세월을 견뎌낸 일제의 비행기 경납고가 인근에만 6개가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농사용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고 오랜 기간 퇴적으로 경납고가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누가 감단 종료 같은 거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일제의 항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포대, 방공호 등도 산재해 있지만 방치 상태입니다. 2년 전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 용역을 통해 기초조사는 끝냈지만 모두 사유지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재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겉에 원형 상태로만 유지하고 내부 개조라든지 주변의 개발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주와 경남 밀양은 이미 20여 년 전 일제 비행기 경납고들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침략과 수탈, 강제노역의 흔적을 보존하고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신안군 일대 연안 해역에서 잡히는 새우젓이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새우젓 초매식을 갖고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새우젓이 가득 담긴 수백 개의 드럼통들이 위판장에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경매사들은 새봄만큼 활기찬 목소리로 흥정에 나섭니다. 드럼통에는 새하얗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인 봄젓이 입맛을 유혹합니다. 지금 봄철 새우젓은 이제 오전 육젓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처음 나온 새우젓이다 보니까 육질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고 올해 들어 첫 새우젓 위판이었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기대 이하. 지난해 하반기 많은 물량의 새우젓이 생산된 데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질은 나쁘지는 않고 작년하고 괜찮은데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젖이 새우젓이 많이 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새우젓 첫 위판과 함께 고기잡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도 열렸습니다. 금년에도 풍어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고 신안군 수협의 지난해 새우젓 위판액은 840억 여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특산품 중의 특산품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인증샷을 통해 투표율 높이기에 나섭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4.7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증샷을 선관위에 올리면 투유카드로 제작해 자택으로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과 고흥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남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올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3,500여 건에서 올해 1월 3,100여 건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25% 감소한 2,3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동부권 3개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매점과 문구점, 분식점 등 102곳이며 광양시는 무신고 영업이나 위생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 판매 업소로 지정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